오늘 할 얘기는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 저번에 이제 세차 영상이 올라갔었죠. 세차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크게 또 이제 애착이 없었어요. 또 이 차에 지금 차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고 25,000km 정도 이제 주행을 했는데, 또 그 픽업 트럭의 이 모양이 어느 날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 이제 그게 불이 지펴진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예전 쌍용에 처음 나왔던 이제 픽업 트럭인 이제 무쏘 스포츠를 이제 중고차로 구매를 해서 오셨어요. 하얀색 무쏘 스포츠였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중고차고 옛날 차고 되게 구닥다리 차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제 조금 뭐 지저분한 짐이 막 때려서 실을 수 있고, 흡사 이제 보통의 SUV와 이제 동일한 이제 성능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프레임 바디라서 조금 불편을 해요. 좀 통통 튀고 좀 딱딱하고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이제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저도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반떼 MD 1.6 수동을 타고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약간 좀 그런 매니악적인 그런 게 있는데, 남들이 다 오토 탈 때 전 스틱이 너무 타고 싶었어요. 실제로 스틱을 굉장히 재밌게 탔고, 그때 그러는 상황에 그 무쏘 스포츠를 보는데 저런 류의 차를 이제 다음 차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냥 그거 타면 되는데, 아반떼 MD 그냥 타면 되는데, 괜히 이제 좀 차를 바꾸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제 생각엔 너무 잘 빠지고 잘 나왔던 17년형으로 아마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코란도 스포츠 스페이스 블랙인가요? 맞나? 코란 스포츠. 아무튼 검정 블랙 색상으로 휠도 검정색으로 할 수 있게 등급도 그렇게 딱 올리고, 그때 당시에도 하나 후회를 했던 거가 썬루프 왜 안 넣었을까, 썬루프 넣을걸, 막 이러면서 이제 탔었거든요. 구매를 하고 이제 너무 마음에 들게 타고 있었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와이프가 덜컹거려갖고 타기 힘들다, 가족용 차로 이건 아니다. 코란도 스포츠 이제 동호회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빈 차로 다니면 원래 좀 진동이 좀 심하고 좀 덜컹거리고 좀 승차감이 그렇게 통통 튀는 그런 게 있는데, 요철 지날 때 이렇게 통통 튀어요. 뭐 100km, 200km 싣고 다니면 뭐 캠핑짐이든 공구든 오히려 승차감이 이제 타고 다닐만해진다 이거예요.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무거운 게, 그러니까 통통 튀는 것도 덜 하고 이제 차체도 잡아주고 약간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빈 차로 다녔거든요. 어쩌다 이제 짐을 막 넣는 게 좋지, 그렇게 상시 짐을 싣고 다니는 직업도 아니고, 제가 이제 언젠간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어리고 우리도 이제 아직 젊으니까 이제 언젠간 이제 우리 캠핑도 다니고 짐도 막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장을 보거나 뭐 이런 코스트코나 뭐 이런 데 갈 때는 엄청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엄청 요긴한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승용차나 SUV나 못하는 건 아니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와이프가 이야기를 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매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난 수동차를 타겠다. 근데 이제 작은 차는 이제 우리 내 식구 타고 다니기가 조금 좁을 수 있으니까 한 중형차 정도로 선택을 하고, 중형차 중에 나는 수동이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던 게 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구매를 했나 생각이 드는데, 누 엔진하고 감마 엔진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제 후기형 브릴리언트 소나타 검정색 수동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수동이지만 중형이고 길고 고성능은 아니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뭐 이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수동으로 타니까. 그러다가 아는 분이 이제 벨로스터 N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좀 타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 또 하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스파크나 아니면 뭐 아반떼 MD 예전에 탔었던 거나 그런 정도의 차량이면 오히려 약간 좀 가벼워서 더 재밌고, 중형차다 보니까 전혀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가족차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덜컥 지금의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면, 자, 렉스턴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일단 렉스턴 스포츠는 편안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한 차에 대한 정의는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좀 실을 수 있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족들하고도 어느 정도 레저나 스포츠를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크게 지장이 없고, 뭐 캠핑이나
아니면 뭐 서핑도 있고요. 뭐 오토바이를 실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는 이거만한 편한 차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승차감을 중시하신다든지 뭐 여행을 가시더라도 호텔이나 큰 짐들을 실지 않아도 이런 목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편한 차는 아니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취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제 차종이죠.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이라는 이 카테고리는. 그런 경우가 뭐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구매를 해도 웬만하면 무료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싼 가격에 배송을 좀 받을 수 있다든지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면 당연히 가구점 아저씨가 가지고 오셔서 집에 설치까지도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픽업 트럭의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미국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동남아라든가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죠.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좋은 도로도 있지만 비포장 도로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긴 거리를 물건들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동남아 정도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픽업 트럭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고 더 많은 차량들이 판매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쌍용에서만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고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차가 아니죠. 사실상 외제차 원래 팔리던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옵션 설정이 된 거고 포드도 그렇고요. 랭글러도 그렇고요.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 렉스턴 스포츠만한 그 가격대를 형성한 게 없다고 봅니다. 픽업 트럭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물건을 크게 걱정 없이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겁던 아니면 뭐 크기가 투박하던 자동차 실내에 실었다가는 시트나 내장재가 뜯김이나 기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짐들을 아주 편하게 그냥 적재 공간에 그냥 실을 수가 있죠. 실제로 저는 지금의 사무실로 이제 이전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옮길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 렉스턴 스포츠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겼던 것 같아요. 따로 이삿짐 센터를 부르거나 사람을 쓰거나 하지 않고 저랑 와이프랑 둘이서 이제 옮겼죠.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데 그 활용성만으로도 저는 되게 재밌게 그리고 유용하게 지금 이 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코스트코에 와이프랑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이제 조금 많은 물건들을 이제 싣고 와야 되잖아요. 가게에 이제 정수기를 비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싼 물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을 좀 많이 사서 트렁크에 꽉 싣고요. 뭐 별로 안 실어도 몇 박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올 때 박스를 하나씩 안고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캠핑용 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애들도 좀 태울 수 있고 그 카트가 있는데 그 카트도 실어야 되죠. 꽉꽉 실어 갖고서 오면은 그렇게 뿌듯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승용차로는 할 수가 없죠. 한 카니발 정도 되는 DL을 다 눕힌 상태로 그러면은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짐들이 좀 투박할 경우에는 그 실내가 좀 닫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죠. 아예 이렇게 실내랑 적재함 공간이랑 완전히 나눠져 있는, 그리고 적재함 공간은 뭐 기스가 나거나 뭐 하던 크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죠. 원래 그냥 그런 공간이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되게 장점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레임 바디의 장점입니다. 약간 비포장 도로나 특히 오프로드나 뭐 공사를 해서 땅이 막 파여 있을 때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렇게 돼서 파손이 돼서 도로가 좀 뭐 구멍이 좀 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차에 무리가 되지 않게 다닐 수가 있죠. 모노코크 바디는 사실 이런 일반 도로에선 굉장히 승차감이 좋지만 그런 도로에서는 오히려 이제 차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뒤틀릴 수도 있고 영구적인 손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운전을 조금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이 떨림과 이 노면의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승용차로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빠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도로도 좀 취미가 있어서 뒤에 뭐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트레일러나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보트나 캠핑카나 다 걸고 다닐 수 있죠. 일반 승용차는 차체 무너집니다. 뭐 카니발이나 일반 SUV도 다 뒤틀립니다. 근데 이런 렉선 스포츠 같은 이런 프레임 바디 차량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취미나 레저나 일로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옵션이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화물차로 들어가요. 화물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세금이 3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2.2 디젤이거든요. 1년에 세금이 약 6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세금이 어느 정도 차값을 고정한다고도 볼 수 있죠. 뭐 1년에 세금 진짜 뭐 5, 60만 원, 100만 원씩 뭐 내시는 분들은 1년 낸 세금이 10년치 세금보다도 쌉니다. 5년 정도 운용을 한다고 치면 60만 원짜리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5, 6, 30 해서 300만 원의 세금이 발생이 되죠. 이 렉선 스포츠 차주들은 15만 원이면 됩니다. 세금이. 반면에 이제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동안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셨던 분이다 1년. 화물차로 처음 보험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보험료가. 지금 이 렉스턴 스포츠 샀을 때는 화물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싸졌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일반 차 정도 됩니다. 한 40만 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또 네 번째 장점이라고 본다면, 물론 간이 사업자는 안 됩니다.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셔야 되는데 부가세 환급이 돼요. 10%. 생각을 해보시면 3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하면 부가세 10% 환급으로 300만 원이 환급됩니다. 그냥 딱 통장에 10%가 딱 입금됩니다. 할부로 하시던 리스를 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300만 원의 세금이 그냥 통장으로 그냥 바로 꽂혀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차도 10%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세금도 한 5년 정도 타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또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럼 벌써 한 600만 원 정도 아낀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그 차 구매할 때 좋은 이제 뭐 프로모션 같은 느낌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뭐 나들이용, 캠핑용, 그리고 뭐 일로 쓰시면 뭐 공구들을 싣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차로 보시면 되게 장점이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타고 싶은데 새 차가 생겨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한가하세요.